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의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식당의 공동대표 두 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PD 네.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 그러면 뭐 고의로 하시네요. 예. 저는 예쁘지 이런 않습니까? 말씀을 예. 좀 드리기에 조금 죄송할 수도 있는데 네. 점점점 대통령 닮아간다는 느낌. 아니 머리를 좀 잘. 아니 근데 그 기존 이미지가 가르마도 안 타는데요. 아니, 이미지가 네. 이미지가 좀. 대통령을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 가르마를 안 타는 머리를 했는데 대통령을 더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혹시 뭐 네. 불쾌하신 건 아니잖아요. 기분 나쁜 건 아니죠. 고소하겠습니다. 고소하지 마십시오. 농담입니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갑자기 이발을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드디어 만나긴 만났습니다.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 성사가 됐는데 그렇지만 뭔가 성과는 별로 없었다 이런 네. 얘기가 좀 또 아쉬움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평가 한번 내려주십시오. 그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했다라는 반응이 언론 대다수인 것 같고요. 네. 여당 같은 이재명, 야당 같은 한동훈 뭐 이제 이런 제목도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대다수가 만난 것 자체가 성과인 거는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어제 시작부터 일단 기싸움이 굉장히 팽팽했고 실무회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다음에 여야 실제 회담에서는 의견 차이를 얼마나 드러내지라는 것이 또 관건이었는데 그렇죠. 모두 발언에서부터 굉장한 어떤 기싸움이 좀 팽팽했던 것 같고요. 다만 두 대표 간의 어떤 신뢰 회복 이런 차원에서는 그 모두 발언에서도 상대방을 좀 띄워주면서 아하. 상대방이 했던 언급도 메모를 해와서 네. 실제 그 모두 발언문에 담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나도 동의를 한다. 차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접점을 찾아가고 협의해서 합의로 이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대목들은 높은 점수를 대부분 뭐 전문가들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 주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이제 앞서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게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회담을 하는 자리면 그렇죠. 정치는 결과인데 성과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성과가 나야죠. 그래도 예. 어느 정도는. 전국의 네. 매듭을 풀 수 있는 성과들, 실효적인, 실질적인 성과들이 안 났다는 거라서 사실상 회담은 성적을 좀 짜게 주는 곳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점수가 없겠죠. 뭐 성과가 없는데요. 뭐 없다고 얘기하면 제가 좀 그렇죠. 심하게 얘기했나? 만난 것 자체 성과, 뭐 네. 두 분의 신뢰를 쌓는 것도 성과라고 친다면 예. 실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게 없어가지고 뭐 민생, 경제, 또 진실규명 사안, 정치개혁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따 저희가 회담문 공동 합의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결과물이 좀 부족하다. 이제 이런 평가가 주를 좀 이루고 있는 것 두 분 같긴 얘기 한번 합니다. 들어볼 수 있나요? 아, 그래요? 두 분 우와, 보시라니까. 두분 다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예. 이재명입니다. 11년 만에 예. 여야 대표가 만난 거라고 합니다. 이거 참. 혹시 아셨나요, 두 분은? 아, 그럼요. 알고 있죠? 예. 예, 두 분이 하는 것보다도 민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 25만 원 민생 지원 이거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쓸 수 있는 혈세가 한정이 되는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돈 씁니까? 필요한 곳에만 써야죠. 필요한 곳에만 쓰는 게 저는 찬성하는 건데요. 예. 아 그래요? 그럼 굳이 선별적으로 하는 거에 그것도 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협의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거 네. 한번 지원해 보는 거 어때요? 어? 아니 갑자기 왜 그래요? 예, 왜 그러십니까? 뭐 마려워요? 어? 두 분 왜 그래요? 아니 수용하겠다니까. 아. 아니 뭐 실권이 없으신가? 아니, 또 쉽게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당대표인데요. 그것보다 저번에 그 1심 재판 결과 아직 승복하셨나요? 지금이라도 승복하시죠. 예? 예, 방송 중인데 잊지 마시죠. 야. 예, 박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그 모두 발언에서 했던 말씀을 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 아니 방송 중에 멱살도 못 잡고. 목살 왜 잡습니까, 대표님? 실제로 그 회담장의 테이블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조금 넓었죠, 그죠? 멱살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는 예, 농담도 예, 했다고 하니까 예, 이제 그 예.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야, 이 두 사람이 약간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신경전도 좀 있으면서도 네. 약간 서로 긁기도 하면서 또 막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은
회담에서 뭐 이 모두 발언은 이렇게 들어봤지만 최상병 특검법하고 전 국민 그 25만 원 지원 뭐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또 금융투자소득세 요런 현안들은 뭔가 그래도 뭔가 하나씩 나올 것이다. 네. 요런 기대는 좀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공식 의제에 네. 담겼던 내용이잖아요. 요거는 요 세 개는 담겼었어요. 예, 최상병 특검법, 예. 국민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이게 현안인데 모두 발언에서도 일단 이 어떤 방점이 느껴졌습니다. 네.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소소한 조건들을 붙이더라도 네. 하시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즉석 제안할 정도로 예. 다이렉트하게 압박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뭐 방점 그 어떤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현금살포라는 표현을 네. 직접 쓰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금살포. 사실관계가 일단 지역 쿠폰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의견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네. 그 대목에서 이게 합의가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모두 결론은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이제 그게 아쉬웠고요. 뭐 제보 공작, 증거 조작까지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합의문에는 특검법 내용이 아예 들어가지가 않아서 네. 전 국민 25만 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민생 공동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보니까 이제 요 대목은 좀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특검과 관련된 얘기는 아예 이제 이게 합의문에 안 남겼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네. 시각 차이가 어찌됐든 모두 발언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회담 결과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공식 의지에 담기지 않았던 의료 대란과 관련된 해법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합의문을 보니까 의료 대란을 국회 차원에서 여야 공동으로 촉구한다, 정부에 네.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요거는 의미가 평가할 있다고 수 봐야 있는 돼요. 대목인 예. 것 같습니다. 합의문 8가지 중에 딱 하나 네. 의료 대란의 응급 의료 체계 구축하고 요거 요청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대책 협의하겠다. 요 부분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만. 네. 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여기서 또. 사샤. 김승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 깐죽대고 그러면 방송 못합니다. 세상 본 의원이 받아가기에는 평가 좀 해주십시오. 한동훈 대표와 예. 사실상 사샤. 이번에 대통령을 겨냥한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도 있던데 네. 사실상 사샤. 집권당의 정계 개편은 사실상 이 핵심이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 걷어차버리고 한동훈 대표가 새 출발한다. 내가 갈 거다 하면은 이거 사실상 이거 숯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하.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민생 지원금을 이거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거를 사실상 민생과 경제라는 것은 다방면에서 이게 뭔 얘기입니까? 코를 닦고 오시든지 아침부터 그렇게 참 코가 막힌 겁니다. 많이 막히신 것 같아요. 그 영수회담까지 이게 다 가야 되는 문제라서 사상. 사실상 협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잘 돌파해야 된다. 이거. 아, 예, 코좀 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가 환절기여가지고 지난주보다 조심하십시오. 코가 더 이제 많이 먹히신 많이 것 조심하십시오.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친구는 누굽니까? 박영식. 박영식입니다. 예. 감기 조심하세요. 반필인 광고 안 들어옵니까? 반필인. 자, 그거 한번 짚어보죠. 우리 김성태 전 대표 오셨지만 저는 오셨지만 독대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한 40분간. 예. 요거는 좀 긍정적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독대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두 사람이 밖에 이제 언론에 생중계 같은 거 안 하고 네. 독대를 하면서 뭔가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혹시 독대에서 좀 거론된 얘기가 있을까요? 박영식 에디터? 언론 종합을 해보니까 네. 오늘 조간까지 나온 내용이 다 포함되면 실제 이 두 사람이 독대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취재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를 한동훈 대표가 실제 모두 발언에서 언급을 그렇죠. 했었고요. 그리고 이 독대를 40분, 정확하게 39분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보라고 용산에서 신경을 좀 쓰라고 보여주고 그런 싶었던 의미도 있겠죠. 것 같아요. 보시고 좀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해요. 예, 양쪽 모두에게 노림수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렇게 어쨌든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대통령이 고립된다라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네. 정략적인 차원의 이제 그런 대목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국회 권력이 주도하는 여야 대표가 어쨌든 전국에 대한 주도권을 좀 행정부보다 더 입법부가 먼저 가져간다. 이제 리딩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그런 신뢰 쌓기, 어떤 여야 간의 만남, 그리고 심지어 독대까지 함께 보여주면서 용산이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산이 커 보이고 네. 뭐 지금 대통령은 뭐 강한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제 독대 그림으로 인해서 미래 권력의 어떤 선두 주자들이잖아요. 네, 둘 이 다. 두 분이 네, 완토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대권 주자 자리를 여야 각각 유지를 하면서 적대적 공생 관계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의 어떤 레임덕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림 때문에 그런 이제 노림수 때문에 아마 용산에서 또 대통령께서 많이 긴장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두 번째는 일단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로 인해서 대표 간에 없던 신뢰가 쌓였다라는 대목도 우리가 좀 높이 평가해 볼 필요가 없던 신뢰를 있겠습니다. 쌓았다. 왜냐면 이게 그 1시간 반을 그 회담 3+3을 회담을 계획했다가 네. 독대는 예정이 없었다고 없었어요. 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네. 실제 그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도 많이 놀랐고 그 속보로 타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또 독대를 하느냐도 매우 중요해 보였는데 이게 한 30분을 넘어가니까 상당히 길게 한다. 그렇죠. 도대체 40분 했거든요. 그렇죠. 어떤 얘기를 네. 하는 것이냐라는 예.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는 여야 대표 회담을 정례화한다. 그러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제 이 대목이잖아요. 그 얘기만 했을까? 저는 둘 다 1대1이었으니까 예. 참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좀 더 불만하는 거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더 아마. 내밀한 얘기를 예, 했겠죠. 내밀한 거 했고 네. 밖으로 드러낸 게 요거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필요할 예. 때 만날 것이다 정도로만 나왔는데 그 내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망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두 분만 아는 거여서 그러니까 두 사람 알겠죠. 이거를 뭐 녹음하진 않았겠죠. 그죠? 설마 녹음을 했겠느냐만 예. 아무튼 이렇게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뭐 대통령이 훨씬 더 긴장하고 네. 행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더 고립되는 분위기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님 왜 나오셨습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왜요? 제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따집니까, 시장님? 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 지구당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없앤 겁니다. 아, 이 오세훈법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오세훈법. 예전에 지구당은 지역 토들이 네. 야금야금 공천원금 받아다가 네. 그렇게 해서 관직 나눠주고 헌금 많이 받은 사람들 그렇게 지역 의원 시켜주고 했던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 겨우 없앴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태극기를 좀 씌우셔야 돼요. 태극기를 좀 모셨네요, 시장님. 정말 한탐스럽습니다. 아니 아쉬우신가 봐. 왜냐면 태극기를 심으려고 예. 했다가 광화문에 못 태극기 못 심으셨잖아요. 아, 그건 아니죠. 뭐가 아닙니까? 이번에 한 달간의 시민 수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찬성이 59%, 반대가 40%가 나와서 네.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합니까? 마음속에 태극기. 개양대를 심기로 했습니다. 아, 태극기 치 들고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지구당을 부활시킵니까? 아니 근데 뭐 양당 대표 두 분 다 이제 그 지구당 부활에서 공감대가 있는 거니까 우리 서울시장님이 숟가락 아니, 올릴 그건 정말 만한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당대표가 힘이 세지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뭐- 영식당 대표 맞으신가요? 아니 뭐 공동 대표니까 아니, 여기 PD들한테 헌금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정말 아니죠. 맞습니다. 예. 그건 아니죠. 아니죠. 아, 정말 비슷한데요? 이상민이 잘라야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상민 더 비쌉니다. 태극기 가져가세요. 예, 필요 없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다뤄보죠. 관심이 끌었던 게 대담 중에 예. 이거는 모두 발언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얘기입니다. 계엄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바로 반응도 나왔는데 제가 입장을 나온 시간을 보니까 엄청 빨랐어요. 예. 여야 대표 회담 중간에 대통령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반응한 이유, 이 배경은 뭘까요? 아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그러니까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회담 중에 나왔다니까요. 회담 들어간 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었던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1시간 정도 흘렀을 때쯤에 나왔으니까 끝나고 할 것도 같은데 바로 그러니까 해버렸어 중간에. 이게 엄밀히 국회에서는 지금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지금 정치의 시간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령 자체를 언급한 게 어이가 없다라는 식의 네. 그런 속보 타전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통신사나 보도 채널 쪽으로 어쨌든 이 소식을 뿌렸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여야 접견 상황을 뻔히 대통령실도 알 텐데
언론을 통해서 속보를 치는 건 이건 이례적인 걸 넘어서 좀 예의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무시가 좀 저변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네. 이거는 여야 회담하고 있는 대표 모두 보란 듯이 이 속보가 나왔다는 중에 건 이걸 반응을 하다니요. 그러니까요. 이제 굳이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를 따져 본다면 한동훈 대표가 인식할 만큼 무게를 두기 위해서 국민의힘 측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일단 낸 것은 아니었을까? 근데 행정부는 행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입법부는 입법부의 일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여야 대표 회담을 의식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통령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용산의 눈치를 여야 모두 좀 보게끔 하는 건 아니었겠는가. 오늘 회담에서 합의를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런 보고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계엄 딱 그 포인트를 계엄에 잡아서 예. 계엄이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회담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불만을 예. 그런 게 아닌가 예상이 대통령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유력한데요. 닮았습니다. 아니 예? 유력해. 왜 유력하다고요? 유력한데. 그죠? 계엄령을 물꼬로 터가지고 이제 그 회담 방해하시려고 한 거죠? 방해하시는 거죠? 상당히 유력합니다. 뭐가요? 아니 기시다 우리 형님이 야, 이거 갑자기 기숙사 얘기를 6일에서 7일 사이에 올 거가 상당히 유력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뭘 준비해야 되지? 우리 한미일 공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므라이스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우리 뭐 김치 라이스로 해야 되나 이거? 지금 회담 중인데 왜 기시다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회담 중에 혹시나 이렇게 그 또 이제 반주 하시다가 혹시나 그 계엄령 얘기가 나와가지고 발끈한 나머지 갑자기 그렇게 화나신 거 아닙니까? 그 전해전이 그게 불러 말이 이렇게 하신 거 됩니까?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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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왜? 예? 예? 쉬고. 야요? 야라니요. 아니 방송 중에 어쨌든 대통령이 야라니요. 야라니요. 저기 저도 대통령이지만 이번 대통령이시죠. 국회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국회가 제대로 좀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알겠습니다. 어제 그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아니야.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한 장면이잖아요. 아니야. 왜 아니죠? 아니야. 아니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도 통과시키고 아닙니다. 어떤 게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째서 아니? 그럼 게 아니지 바뀌야 그러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다른 얘기 계속 하시니까. 아무튼 저는 이거는 대통령 이거는 제가 그 살아가면서 예. 처음 경험하는 국회입니다. 이거 처음 봅니다. 이런 거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이 60 넘어서 먹고 이건 처음 봅니다. 이런 거는. 아니 저도 그런 대통령님을 처음 뵀어요. 선배예요. 예. 누굽니까? 당신들 처음 보는. 박영씨입니다. 예. 처음 봅니다. 이런 거. 박영씨. 아무튼 아니, 이분들도 처음 봅니다. 이거 방송 재밌는데 좋아요도 안 누르는데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댓글만 다시네. 이런 공유 분들도 좀 처음 해주세요. 봅니다. 이거. 슈퍼챗도 안 쓰. 슈퍼챗도 안 이런 써도 분들 돼. 처음 봅니다, 안 써도 이런 됩니다. 분들. 안 써도 됩니다. 예. 그냥 이런 분들 처음 보네. 안에서 한 아유, 일간지에서 참. 대통령이 싫어요는 왜 누르는 거야? 이런 분들도 처음 보네. 참 이거. 대통령님이 그렇게 네. 계엄령에 민감해하시고 회담 도중에 메시를 내시니까 이것도 사실상의 어떤 그러니까요. 당무 개입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회담 도중에 이런 메시지가 왔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것 또한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러니까요. 하나의 당무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심이 왈가왈부를 하실 거라면 회담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았는데. 잠깐만 봐봤다.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봐보셨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대통령 얘기 좀 더 해보면요. 이것도 좀 눈에 띕니다. 뭐 이런 국회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개회식으로 정기국회 100일간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합니다. 개원식 불참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처음 들어봅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글쎄요. 그 기자회견 하고 국정브리핑 하고 나서 여야 회담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뭔가 예. 불쾌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아까 잠깐 우리 대통령님도 예. 말씀 주셨잖아요. 예. 국회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예. 22대 국회 열리고 나서 지금 국회 가동이 됐고 최근에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인해서 민생 법안도 통과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11년 만에 회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면 국회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그 대목에서 좀 의구심이 있고요. 네. 뭐 대통령실 관계자 워딩을 보니까 불참 이유가 뭡니까?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정치라면. 당연하죠. 이거 정도는 감내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야 될 텐데
공사에 대한 구분이 좀 전 안 돼 있는 아니 거 그 아닌가라는 기분 생각이 나쁘다고 안 들어요. 가면 그게 됩니까? 지금 왜냐하면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국회 열렸을 때 22대 열렸을 때 그때도 안 가셨는데 예. 지금까지 안 가게 된다고 오늘 가야 했는데 하루 전날에 안 간다 불참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명분 자체가 너무 좀 속이 좁아 보이는 명분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피켓 시위라는 것은 사실 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나 찾아오게 되면 야당이 어떤 항의 표시로 그러니까요. 피켓 시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라고 국민들이 대다수가 좀 관용을 네. 베풀어 주실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 역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야당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개원식엔 참석하셔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발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망신주기에 대한 표현도 있지만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는 부분,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부분도 어쨌든 이게 진심으로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국회에 대한 온도 이것과는 별개로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개원식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전통은 좀 지켜주셔야 됐다. 이제 그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 지금 집권 3년 차에 총선 패배 이후에 여야 관계 복원을 위해서 여야 대표가 만난 이 시점에 국회 개원식 불참은 이거 좀 세 보이는데 이게 이거는 맞나요? 저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국회를 어떻게 또 인식하실 거에 대한 그 예고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국회에 대해 좀 달라진 태도를 좀 기대했는데 이 정도의 태도라면 앞으로 바뀔 게 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불안하고 네. 우려스럽습니다. 김문수가 왜요 여기? 대통령 얘기 그만하고 예. 제가 김문수 취임 직후에 장관으로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예. 여기 그 직원들 여기 박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요? 임금 체불 한 적 있어요 누구? 없죠. 임금 체불 지난 6월 기준으로 1조액이 넘었어요. 그랬어요. 그거 다 돈들 줘야 돼. 사장들 악덕 기업들 내가 다 때려잡을 겁니다. 아이고 뭐 안 어울리네요. 그 악덕 사장들 이름이 누구요? 누구요? 관등상명 내봐요. 내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부장 김문수였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그 임금 체불권 가지고 그렇게까지 또 노동부 장관을 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 저자는 이름이 누구요? 박영식입니다. 국적이 어디요? 대한민국입니다. 그걸 부정합니까? 아니 부정하진 않았죠. 국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국적을 대통령의 체불 출연료 체불 얼마 받았어요? 지금 얼마까지 안 받았어요? 지금 토마토는 한 번도 체불한 적이 체불하지 없는데. 않죠. 토마토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부정합니까? 안 아니, 부정하지 한다니까요. 않는다니까. 안 한다니까. 저는 예. 대통령님이 그 우리 노동부 장관을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네. 대통령직을 부정하시진 않는지 혹시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국회 아니겠죠? 개원식 불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 하실 수 있습니까?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아이 어쩐지 알겠습니다. 예, 국정 얘기도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불참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기국회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기국회 때문에 여야 모두 연찬회도 열고요. 전열 정비를 마쳤는데 자 일단은 민생 얘기하긴 하지만 여야 격돌이 있겠죠 앞으로. 뭐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격돌이 좀 예고돼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띌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상으로는 예.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고 그렇죠. 대정부 질문도 있으니까 당연히 대격돌이고요. 아 26일에 이제 본회의 여는데 거기에서 이슈별로 보면은 해병대원 특검법 여야 대표가 합의하지 못한 이 지금 최해병 특검법 다시 올라올 거고요. 네. 말씀해주신 국정조사 그리고 뭐 상임위별로 청문회 전체회의 계속될 거라서 뭐 국회에서 벌어질 여야 간의 격돌은 이전보다 더 극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 네. 특히 대통령이 주문한 연금개혁특위 같은 거는 좀 팽팽하게 맞설 것 같고요. 그 지금 민생 입법 같은 거는 여야 모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방점이 좀 다릅니다.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선동과 괴담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문한 4대 개혁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고요. 뭐 야당은 당연히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된 어떤 각종 법안에 대해서 다시 발의하고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제일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나머지 그 21대 국회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법안들이 있거든요. 법안들 많아요. 방송사법, 이거 노란봉투법 다 거부권 행사했던 다 그런 법안이잖아요. 법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갈등도 있지만 바로 그 본회의 끝나고 나서 국정감사가 네, 또 있어가지고요. 국정감사 바로 합니다. 국회가 매우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국회 시즌에 이제 100일간 그러니까 네. 연말까지 국회가 쫙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제 정기 국회 전에 그 여야가 좀 성과를 내서 네. 회담에 성과를 냈다고 한다면 본회의 과정이 좀 수월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어제 모두 발언에서 얘기하기를 법안을 발의하고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하고 다시 자동 폐기되면서 재발이 되는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도 어떠한 법안에 대한 성과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고 결국에 이 갈등의 국면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다시 이제 돌아간다라는 것은 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격돌이 너무 극심해지진 않을까. 극심해질 것 그렇게 같다. 되면은 지금 두 분의 독대, 40분간의 독대도 좀 무의미해진다는 무의미해진다. 결론을 낳을 것 같아서 여러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 개원 때문에 독대도 한 것인데 예. 한번 봅시다. 예. 국회 시간입니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으시고요. 자, 지금 정기국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좀 다뤄봐야 될 게 김종민 의원입니다. 누구냐고요?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 탈당해버렸어요. 야, 새로운 미래가 원외정당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김종민 의원 김종민 혹시 의원 나오셨습니까?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내게로 다가와 사랑만 주고서 당을 떠나가 버린 종민아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나를 떠나갔습니까? 이야, 이거 참 묵직합니다. 묵직합니다. 어떡합니까, 이낙연 총리님? 아유, 참.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원외정당 돼버렸어요. 개빡칩니다. 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빡친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개빡친. 대표님. 저 한숨이 좀 너무 묵직하게 아유. 들려와서. 아이고야. 스팀 오지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한 현역이었어요. 어쨌든 세종에서 정말 하늘이 내린 당선이었는데 예. 아유. 새로운 미래 한 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원외정당이 됐고요. 예. 탈당 이유는 뭡니까? 배경 설명하고 있습니까, 김종민 의원? 예, 탈당 이유는 네. 총선 이후에 재창당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의견도 모으지 못했고 기존의 틀과 관행을 벗어나지 못해서 네. 제3의 물결에 합류한 이후에 두드러진 이 새로운 미래가 두드러진 활동을 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이제 김종민 의원 본인에게는 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지만 그것이 이제 더 네. 괴로운 미래가 될지 모르는 새로운 미래가 또 괴로운 미래가 되는 괴로운 미래다. 예, 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과 이거 참. 위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많이 낮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또 복당도 1년인가 제한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고 실제 이 비명계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이 제3당 창당에 일단 힘을 실었고 네. 그 이후에도 어쨌든 어떤 친명계로 복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 뭐 민주당 기류상 어렵고 쉽지 않죠. 이거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국내 복귀 이후에 정치가 정계 개편 만약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과 손을 잡지 않겠는가? 네. 이제 이러한 가능성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은 좀 너무 먼 얘기여서 멀죠. 이제 그 정도의 전망만 나오고 있고 지금 당장은 이제 무소속 활동을 이어갈 거라는 그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서요. 김종민 의원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도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기추가 주목되긴 합니다만. 김종민 의원 얘기 중에 뭐 재창당 논의도 했지만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 이건 지금 나왔던 이낙연 전 총리하고 의견 차가 꽤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에게 네. 정계 은퇴 요구를 받았다라는 예.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을 일축하면서 아니 사단법인 걔들이 뭔데 나보고 은퇴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저그들이 그만둘 거면 그만두지. 예. 화가 나셨어요. 날짝도 두껍습니다. 사단법인 이번에 만드셨던데 이제 국가과제 연구하신다고. 예. 그리고 중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예. 중국 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 고맙습니다. 짬뽕. 짬뽕 먹고 싶사. 13은 안 했습니다. 예. 짜이지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 저 뭐 지금 상황상으로는
종민아, 정민아. 아직 술이 안 된 모양이다. 빨리 와라. 예. 혹시 조국 혁신당의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까? 저는 뭐 러브콜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러브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조국 혁신당도 김종민이라는 의원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좀 심리적 장벽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그 전망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친노 인사잖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제 대변인을 역임을 하셨던 분이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도 어느 대표적인 정도. 친노 친문 인사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지금의 활동 영역이나 앞으로의 노선을 봤을 때 김종민 의원을 받아들인다면 이것 역시 함께 어떤 뭐랄까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가는 정치에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조국 혁신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또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국 대표님 한번 말씀 한번 여기 김종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국 대표는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정선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맞아요.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자유파가 뭉쳐서 단결해야 합니다. 단결. 제가 사실 전도사 출신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타셨던 보트가 무슨 보트인지 아십니까? 보트를 이 타셨어요? 보트가 종류가 많습니다. 뭐죠? 나무 보트, 예. 고무 보트, 플라스틱 보트. 그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보트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딕셔너리 보트. 어? 일명 사전 투표입니다. 아이고 사전 투표를 그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아야 부정 투표가 부정 선거가 사라집니다. 아니 그게 그 이번 얘기잖아요. 서울 재보선 교육감 재보선에서는 사전 선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나오신 거예요 보니까. 아니, 근데 전화 또- 왔네요. 예. 무슨 여보세요. 예수님 저 황교안입니다. 뭐라고요? 방송 그만두라고요. 예수님 사퇴하십시오. 번개를 내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아니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예. 예전에 대선 후보 1위 하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한우물 파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네. 참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이낙연 전 총리 말씀드리다가 이제 왔으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한우물을 파지 못했다라는 네. 점에서 굉장히 매우 아쉽고 이 정치의 그 노선 자체가 뭔가 좀 갈팡질팡하고 갈짓자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그 광주 광산갑에 나오셔서 네. 14% 득표를 그 15까지도 안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민영배 후보에게 이렇게 참패했죠. 처참한 예, 패배를 참패했죠.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하셨던 민주당의 44%는 전과자 발언은 뭐 물론 사과하셨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재창당을 하거나 네.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 한번 어떤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그만큼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예, 조국입니다. 조국 교수님 대표님. 예.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괴롭습니다. 현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역량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리에 따라 진행됐다고 제 수사에서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런 걸 걷어내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렇게 건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예. 예. 아니 뭐 이거 이번에- 섭섭합니다. 예, 예, 예. 이승만의 길을 가기 이승만하고 위해서 뭔 박지훈이 진행 독재, 박지훈 진행 종식을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러십니까? 화장실은 다녀오셨죠? 다녀오셨죠? 저자는 누굽니까? 박영식이요.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자, 영식당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박영식, 이상민 PD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